years ago, there was a man who felt fire in his soul. And through one man's vision, we feel the difference deep in our bones. And we want everyone to know,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We dream of a place for all human race to be healthy and happy for life. The future's upon us. We are USANA. Year after year we grew, going forth with the power of two. Now it's changing lives, one person at a time, and it's waiting for you. And there's nothing we can't do.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We dream of a place for all human race to be healthy and happy for life. The future's upon us. We are USANA. Whoa. Nation to nation we go, making the whole world our home. Now together we're standing, one big family, united and strong.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We dream of a place for all human race to be healthy and happy for life. The future's upon us. We are USANA. We dream of a place for all human race to be healthy and happy for life. The future's upon us. We are USANA. The future's upon us. We are USANA. 무슨 뜻이야? 네, 안녕하세요. UTC 가족 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얼마요? 시작을 앞서 아이고, 제가 또 떨려서 그런지 말이 꼬이네요. 자, 준비물 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얼마요? 다이어리 준비물인데요. 다이어리 다 체크 해보시고요. 11월 얼마요 주제는 다이어리 활용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다가오는 2025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는 한 달 먼저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12월부터 2025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강사분으로서요. 어려운 네. 분. 이분 섭외하냐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아마 지금 빨리 강의 시작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이어리 활용 기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실 루비 디렉터 민동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룬다의 수장 민동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11월 얼마예요 주제가 다이어리로 성공을 기록하다. 정말 멋진 주제인 것 같아요. 행사분과 리더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공유. 잠시만요. 혹시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유되고 있어요? 아니요, 공유하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안 나와요.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음, 네. 저기 호스트님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직 안 나옵니다. 네. 안 네. 나오는데요. 공유화면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공유, 아까 했었는데, 잠시만요. 줌에서. 네. 화면 공유가 되기 전에 네.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톡방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얼마요 카메라 켜신 분들에 한해서 유랑의 출석 체크 가능하거든요. 카메라 지금 켜주신 분들은 이따 출석 체크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안 켜신 분들은 지금 꼭 카메라를 빨리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공유가 됐을까요? 공유 보이시나요? 네네. 네. 자, 저의 주제는요, 시간 관리와 목표 달성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제 시간을 좀 보낼까 하는데요. 소제목이 다이어리 활용의 기술입니다. 자, 시간 관리와 목표 달성의 비밀인데 그 답을 첫 페이지부터 벌써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기술에 달려 있다. 시간 관리와 목표 달성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볼까 해요. 자, 여러분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실까요? 닥치는 대로 아니면 주어지는 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다 보면 하루가 후딱 지나가죠. 한 달이, 1년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되돌아보면 한 일 없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24년도 한 달 남았잖아요. 나의 24년을 반추해 볼 텐데 뭔가 소득 없이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바삐 지낸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나의 24년을 무엇을 통해 한번 이렇게 나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나의 24년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누군가는 꽉 채워진 나의 다이어리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텅 빈 나의 다이어리를 보면서 자책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11월까지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다만 25년은 뭔가 좀 뿌듯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25년을 위해서 24년 남아있는 이 한 달을 연습해보는 시간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달 남은 이 12월은 다이어리를 쓰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25년은 위로 조금 올라와. 네, 25년은 여러분 완벽하게 다이어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나와 있죠. 최상의 자원이어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경영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가 이게 최상의 자원이라는 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자원을 우리는 헛되이 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시간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24시간이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또 나한테 그 다음 날이 또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펼쳐지는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것인데도 그냥 주어지니까,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요. 하루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하루가 예, 후딱 지나가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저의 요 느낌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제 나이가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한데, 시간 관리는요,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또 추구하는 목표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간 관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숫자잖아요. 뭐 1시, 2시, 3시 뭐 이런 식으로. 숫자는 명확하잖아요. 명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하죠. 성공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 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리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 관리는요, 성공의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간 관리를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효과성,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죠. 시간 관리를 함으로써. 그리고,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시간에 쫓긴다란 말 아시죠? 마감 시간에 쫓겨서 하고, 또, 뭐, 쫓겨서 그 마무리만 하면 괜찮은데, 시간에 임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완성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수도 범하게 되고, 또 오류도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못 지키는 약속도 있고, 신뢰감도 깨질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나를 지배할 수 있죠. 내가 관리를 못한다면. 그런데 내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내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도 요 항목을 보시고 혹시 내가 어느 항목을 잘 못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관리 도구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어요. 네, 삶에 열정이 없어 보이죠. 계획이 없으니까. 그리고 워라밸 둘 다 엉망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도 잘 못하는데 놀기도 잘 못해.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정일에 또 매이는 것 같지만 잘 해내지도 못해. 그런데 매일 바쁘다고 하고 뭐 놀지도 잘 못해. 이런 분들 분명히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 둘 다 엉망인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결정을 내린 후 또 고민한다. 저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결정은요, 짧고 굵고 깊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 결정이 아니라 고민이겠죠, 고민. 고민은 짧고 굵고 깊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길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여러분 뒤돌아봐야 될까요? 아니죠. 앞만 보고 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요.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저 결정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땠을까? 이러면서 한없이 후회를 하죠. 예, 그러다가 시간만 소비하게 됩니다.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꼭 해야 할 일은 미룬다.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은 오늘 뭐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또 내일 하면 되지 하고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관리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시간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명확한 도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겠죠. 또 이런 사람들은 워라밸 균형도 잘 맞춥니다. 네, 놀기도 잘하고 일도 잘해요. 그리고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공부도 잘하는데 놀기도 잘해.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네, 아마 그 학생 때이건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건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건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고민은 깊게 하라고 했잖아요. 깊게 고민하고 뒤는 돌아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갑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바로 합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왼쪽에 몇 가지 항목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내가 잘 못하는 거니까 내가 잘 미루는 습관이 있으니까 미루면 안 된다. 무슨 나만의 학원 같은 거를 적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생을 바꾸는 시간 관리법이에요. Y축은 일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요. X축은 일의 긴급성을 나타내주는 사사분면의 표입니다. 일이 중요하고 긴급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죠. 그죠? 지금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걸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사람 있죠? 이 일이 긴급한 건지 중요한 건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쵸? 그분은 조금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해야죠. 자, 일이 긴급한데 중요하지는 않아. 뭐라고 하냐면 위임하라고 해요.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위임해라. 남편 찬스로 쓸 수도 있고요. 부모님 찬스, 형제 자매 또는 지인의 찬스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임해라. 그리고 일이 중요한데 긴급한 일은 아니야. 여기가 바로 핵심일 것 같아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못된 습관이 나오죠. 바로 미루는 습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데 미루다 보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면에서는 계획해. 요 명령어가 핵심입니다. 계획을 해라. 여기에서는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계획해 보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자, 긴급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이쪽에 있는 목표는 좀 장기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목표 정하고 분기 목표. 민분기 아니에요? 사사분기 죄송해요. 사사분기라면 분기 목표, 그리고 월간 목표, 주간 목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 목표가 정해지겠죠. 이렇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이 있다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쪼개서 달성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을 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지 마.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 시간은 여기에서 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제가 서두에 24년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뭔가 바삐 지낸 것 같은데 뭔가 이룬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부분 여기 하지 마! 하는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았을까?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현명하게 우선순위 정하는 법이 있어요. 아,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했는데 벌써 다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일의 중요도가 Y측면, 그리고 일의 긴급성이 X측면이에요. 중요하고, 그렇지만 긴급하지는 않아.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장기 목표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요 1분면에 속할 거예요. 그럴 때는 계획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에 오타도 있네요. 어, 다이어리에 명확하게 목표, 탑다운 방식으로 목표 설정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중요도는 낮아요.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혹시, 일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이쪽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목표 달성에 방해만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야. 그러면 right now, 지금 해 그러잖아요. 무조건 하루 일정에 넣고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가, 긴급한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 목표 안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정 안에 넣고, 자,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해. 그럴 때 이 일은 바로 처리해야 하지만 장기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이 이 속에 속해요. 일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나의 가정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 정하는 거 정해서 나의 다이어리에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사사분면 중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야 되는 것도 적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not to do list라고 해서 자, 한번 볼게요. 게임 몇 시간 하세요? TV 드라마 몇 시간 시청하나요? 문자, SN 활동 얼마나 하세요? 웹 서핑하러 갔다가 인터넷 쇼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어때요? 예, 혹시 내 얘기인가? 그런 생각 좀 하지 않나요? 네, 우리 이제 유사한위원이니까 나를 브랜딩해서 나를 홍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요즘엔 인스타그램 피드 많이 올리시잖아요. 피드 올리고 또 지인들 피드에 좋아요 누르면 그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2,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좋아요 누르다가 이상한 곳으로 빠지죠.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의 바다 한복판에 내가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것이고, 게임, 딱 한 게임만 해야지. 그러다가 또 1시간, 2시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지만, 만약에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산 나라면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나에게 보상으로 한 게임 할 수 있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게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게임만 딱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게임이 10게임이 되고 20게임이 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만약에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는 한 게임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나는 이거 통제하기 힘들어.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그렇다면 아예 시도하지 말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해라. 정해놓고. 그런데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봤더니 하루에 5시간을 쓴대요. 이 시간을 일주일로 봤더니 35시간, 그리고 1년에 누적시켜 봤더니 1820시간인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월로 따져봤더니 약 3개월이에요. 1820시간이면. 12달 중에서 3개월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나를 거기에다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열심히 산 것 같고 한 일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루어진 일이 없다. 혹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일에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으로만 체크는 절대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다이어리가 필요합니다. 네, 다이어리가 필요해요. 자, 모두에게 공평한 24시간 하루 어떻게 보내야 할까? 미처 몰랐던 시간을 발견해서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먼저 시간을 만들어야 그 시간 안에 계획을 넣을 수 있고 넣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네. 어느 기업의 혁신적인 시간 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24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먼저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막연한 게 아니라 다이어리에 내가 몇 시간을 뭐에 투자를 할지 먼저 시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계획을 그래야 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획이 있으니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의 혁신적인 시간 관리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꼭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빨간색이 25년 다이어리예요. 되게 예쁘잖아요. 열정의 정열의 빨간색. 나의 시간 관리와 목표 달성의 도구는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중요하죠. 유한한 그 시간을 관리하는데 정말 필요한 도구는 바로 다이어리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오너의 어떤 시간 관리 해주는 사람이 비서잖아요. 네, 뭐 몇 시에 회의가 있고 몇 시에 누구 만남이 있고 뭐 이런 브리핑을 아침에 쫙 해주잖아요. 나한테 비서는 바로 나의 다이어리입니다. 네. 이동국 골드님, 9시에 줌 있어요. 이동국 골드님, 10시에 파트너 만날 시간이에요. 라고 나와 있는 그렇게 나의 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그러려면 이 다이어리 꼼꼼하게 채워 넣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다이어리 안에 나의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그래서 목표 달성까지 하신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시간 관리하면 이룰 수 있구나를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네, 저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서 그런지 정말 강의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아까 긴장을 했냐면 방금 전에 루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이어리가 비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비서를 거래처에 놓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비서가 없이 지금 제가 얼마요를 참수하다 보니까 네, 많이 제가 떨고 말을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다이어리 내년도 제 비서인데요. 새로운 비서인데 이 비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비서를 잘 활용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강의를 해주실 뜨끈뜨끈한 골드 디렉터십니다. 네, 이진아 골드 디렉터를 강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치고 정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해볼게요. 긴장이 돼가지고.
네, 지금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얼마요 줌에서 다이어리 실전 활용 강의를 하게 된 뉴 골드 디렉터 이진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골드로 승급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엄청 떨리는데요. 강의 자료도 약간 미흡한 것 같고 좀 부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리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다이어리 2024년 다이어리가 이제 여기 딱 한 장 남았어요. 다 썼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친정집에 가면 친정엄마가 차마 버리지 못한 제 일기장들이 몇 박스가 있을 정도예요. 대학교 다닐 때는 매년 같은 디자인의 표지 컬러만 다른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그래야 책장에 딱 꽂아놨을 때 잘 맞고 울퉁불퉁 튀어나오지도 않고 뭔가 보기 좋았나 봐요. 약간 자기 만족감에 그렇게 다이어리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저한테 다이어리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요. 다이어리에 적어 놓지 않으면 친구랑 한 저녁 약속도 잊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다이어리는 저한테 메모장 역할도 해줘요. 캐스트 최지혜 루비님 강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최지혜 루비님은 온갖 것들을 다 모두 다이어리에 적어 두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기억하기 어려운 짜잘짜잘한 것들도 다 다이어리에 적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내용이 있으면 진짜 다이어리를 들춰보면 어딘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메모하는 습관 꼭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10시 이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다이어리 뒷부분에 무지 노트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얼마요 강의나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을 때 내용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기억과 추억이 되고 나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다이어리는 제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에 항상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 다 아실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다음 연도에 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2024년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분초 사회라는 신조어가 생겼었어요. 요게 뭐냐면 시간이 돈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면서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된 현상이었어요. 초 단위로 움직이는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분초 단위의 시간 관리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나에게 집중하는 키워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보하라고 최근에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이에요. 아보하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타인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원 포인트 업은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저것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실천하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자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이 중요한 시대에 걸맞게
다이어리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적어둔 건데요. 이제 루틴이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어떤 것을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루틴의 어원이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되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그 자리 스팟이 됩니다. 먹는 루틴, 그리고 숨 쉬는 루틴. 인생은 전부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잘 걸어가야 인생도 잘 풀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 호흡에 맞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루틴으로 다이어리 작성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나를 기록하고 들여다보고 사랑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내 스스로 잘못을 토로하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는 그 루틴.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루틴이 다이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100% 공통점이 기록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요. 나를 돌아보고 용서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수정하는 그 시간 동안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이어리 꼭 써서 우리 성공해야겠죠. 저는 2021년 12월 말일자로 은행을 퇴사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산화를 전업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이어리 사진 보니까 그때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다이어리가 2022년이랑 23년은 캐스트에서 단독으로 만든 다이어리였거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캐스트 다이어리를 유니스타즈에서 더 많은 리더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제가 어떻게 이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저는 이 버킷리스트 작성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2022년도 다이어리를 보면 한 10가지 정도밖에 못 적었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제 작년에 적은 건데 버킷리스트 작성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단기간에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유산화를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고 싶은 장기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가다 보면 벌써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이뤘을 때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하고, 되게 가슴 벅차고 설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꼭 해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한 해 동안 이룬 것들 지우는 재미도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다음 보시면, 그리고 다이어리 페이지를 넘기시다 보면 이제 월간 계획표, 달력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2021년도에 유니스타즈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 저는 삼색 볼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분 지어서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어요. 검정색은 관계식, 2대1 미팅, 콜드 등의 미팅들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빨간색은 본사 강의나 팀 회의, 셀 미팅 같은 이런 시스템 스케줄들, 그리고 파란색은 개인 일정을 적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삼색 볼펜으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제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2022년 1월 달력인데요.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유산화 전업을 결단하면서 다짐했던 내용이 위에 작게 적혀 있어요. 하루 한 건 이상 미팅. 이때는 사업 초기 단계였고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일하고 육아만 하느라서 육아만 하느라 인간관계가 거의 단절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꼭 한 명 이상은 만나서 다시 관계를 이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던 다이어리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유니스타즈 강의를 듣고 얼마 안 된 이후여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검정, 빨강, 파랑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이렇게 써야지 하고.
그리고 넘기시면 1일 계획표가 나와요. 1일 계획표는 시간별로 쪼개서 내가 하루 동안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부분 작성을 할 때는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형광펜을 이용해서 나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배우거나 시스템을 참여하는 거,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들, 유사나 전달을 위한 약속 잡기 등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했을 때 표시를 하고요. 연두색은 집안일, 육아, 개인적인 관계심 약속 등 개인적인 일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유사나 전달을 위한 모든 행위, 카톡이나 전화통화, 만남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교육과 복제에 관련된 유사나 업무를 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유사나에 관련된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이네요. 아마 고개러 작성을 하는 어나도라는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녹색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맨 위에 한 줄 감사도 적어보고 하루를 곱씹으면서 쭉 내가 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자, 이거는 4월 계획표예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어나도라는 그 고개러 쓰는 그게 끝나고 다음 어나도 기수가 시작되기 전인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딱 아시겠죠? UDT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이 다이어리를 들춰봤을 때 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UDT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2025년 정렬의 빨강 다이어리 모두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속지를 촬영을 좀 해서 올려놨어요. 저는 홈미팅이나 셀미팅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다이어리 작성 스타트를 같이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이어리 꾸밀 스티커, 그리고 예쁜 색깔의 펜들, 형광펜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모여서요. 일단 내년도 유사나 코리아, 유니스타즈, 캐스트, UDT의 일정들을 쭉 적습니다. 이렇게 날짜랑 그 행사 이름들을 쭉 적고요. 요 페이지에도 적고 넘겨서 그 월간 계획표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색깔인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저희 가족 행사들 있잖아요. 누구 생신, 뭐 누구 생일, 결혼기념일 뭐 이런 행사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파란색으로 또 적어둬요. 그래서 이 유사나 시스템과 겹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제품과 사업 두 가지로 마이스토리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유사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관계식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유사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품 면에서 비즈니스 면에서 마이스토리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나마 좀 키워드로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추가된 부분인데 보면 저는 명단이 없어요. 인맥이 좁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의 명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 옆에 조그맣게 누가 생각나는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유사나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자기 개발의 필수 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 책 읽기예요. 그룹에서 매달 지정해주는 도서 정도는 꼭 필수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북 리스트에 있는 책들은 건강과 경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서 그룹 도서랑 이렇게 병행해서 도장 깨기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책 제목과 간단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또 있어요. 나의 인컴 계획표라는 부분인데, 목표는 적어서 눈으로 자꾸 보라고 하잖아요. 적고 계속 보면서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의 계획이라고 해서 3BC 그림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골드 4주 도전을 하면서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라고 적어 놓고 계획표를 그리는데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A, B, C, D 라인마다 내가 꼭 컨택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필요한 제품이 무엇일까 상상하고 고민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점수를 옆에다 적어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초기 사업자라면 여기에 가상의 맵을 그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유산화를 하면서 평생 동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4명, ABCD에 적고, 그리고 ABCD 중에서 어떤 라인을 가장 먼저 펼쳐나갈지, 시작할지 이렇게 이름을 막 적어 나가면서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어본 가상의 명단이 진짜로 내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다이어리에 또 추가된 부분이 파트너의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트너 상담해 줄 때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상담할 때마다 내용을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도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건강 상담을 통해서 리셋을 하시게 된 그런 소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의 목표 관리가 10장이 들어있고요. 소비자의 후속 관리가 10장이 들어가 있고 건강 상담 리셋 차트가 10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30명만 잘 관리해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이 다이어리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걸 봤어요. 진짜 30명만 1년 안에 내가 관리할 수 있어도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계속 펼쳐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제가 꼭 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이렇게 나를 응원하는 부적도 있고요. 나의 일상이랑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다이어리를 받자마자 지금 4년 동안 계속 적어두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현실 점검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제 다이어리 앞면을 딱 펼쳐서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유산화를 한다. 너는 지금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현실 점검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록이 모이면 역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산화 다이어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기록하고 계획해서 모두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끄겠습니다. 네. 진아 골드님께서 다이어리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2025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을 한 달 먼저 준비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진아디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이어리 앞에 내용들을 12월 동안 버킷리스트부터 하나씩 작성해 보시면서 내가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준비를 해 보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2025년에는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직급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11월 얼마유는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저희 다이어리, 오늘 다이어리 다 준비하셨으니까 다이어리 들고 인증샷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어느 분이 혹시 찍어주시겠을까요? 제가 찍어주실까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저도 다이어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턱이 들겠습니다, 저는. 들고 계시는 분, 서연 리더님 다이어리가 안 보여. 아쉬워. 그리고 빨간색 다이어리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세요. 파란색 들고 찍으셔도 돼요. 자, 하나, 기다려, 둘. 나 지금 뭐 하고 있다니까? 아, 제가 기다려요? 우리 백진아 리더님 제가 기다릴게요. 자, 하나, 둘, 셋. 2장째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